자, 그러면 11라운드 프리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2일 7시 30분 문수 경기장에서 울산 문수 경기장에 펼쳐지는 울산과 광주의 경기입니다. 네, 주목할 포인트는 김판공 감독과 아무래도 이정효 감독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울산은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죠. 반드시 좀 승리가 필요한 그런 경기여서 그래도 최근에 보면은 뭐 라인업도 많이 바뀌고 근데 그 라인업 바뀐 효과가 거의 경기력으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김판공 감독이 이번 광주전에 맞춰서 흐름을 찾을까 이것을 포인트로 잡았고요. 이정효 감독도 반등을 해야죠. 뭐 ACL과 리그는 다르고 리그에서는 좋은 모습 보였다고 하지만 일단 주중에 장거리 원정을 다녀왔고 그리고 이제 리그에서 바로 치르는 경기인 만큼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을지. 근데 이제 이강현 선수의 블로그를 통해서 이정효 감독이 빠르게 좀 털어냈구나 이런 거를 많은 팬분들이 좀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감독도 경험치를 얻었을 거고 선수들 특히 이강현 선수 얘기를 보면 이 좀 많이 벽을 느낀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잖아요. 선수들은 더 크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렇죠. 근데 이 월드컵에 다녀온 선수들이 바로 리그를 하면 이 공이 커 보이고 다른 선수들이 작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표팀 같다면 특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근데 수박 만해 보인다고. 그치. 근데 이제 아릴날 뭐 한 경기를 치르긴 했지만 그래도 몸은 힘들지만 뭔가 많이 얻은 그걸 좀 따라하려고 할 수도 있고 얻은 게 상당히 좀 많은데 그게 이 경기를 통해서 나타날지가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근데 김판구 감독은 그 다음 타자죠. 이제 클럽 월드컵을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가 이제 광주처럼 그 광주 ACL 경기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하는 와중에 첫 경기가 이제 광주전이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아주 재밌는 요소가 재밌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울산의 고민이라고 한다면 득점력이죠. 최근 4경기에서 필드골이 한 골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수원FC전 에릭이 넣은 골이란 점에서 지금 PK 외에는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족한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을 어떻게 올리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이 답을 찾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공격진이라고 보여요. 뭐 물론 미드필더도 중요하지만 지금 뭐 야고 에릭 조합도 실패했고 에릭 원톱도 실패했고 그 전에 이제 최근에는 또 허율 원톱도 잘 안 쓰고 있고 이번 경기에서는 어떻게 조합을 맞출지가 좀 관건으로 좀 보입니다. 결장대 현황 보면 울산은 서명관 선수가 일단 좀 걸릴 것 같고요. 보야니치는 조금 열려 있습니다. 보야니치는 이제 훈련 들어갔어요. 네. 뛸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짧은 시간이라도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나올 경우에는 팀이 다시 좋아질지 또 어떨지 그런 것도 관전 포인트겠네요. 네,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광주는 브루노 외에는 큰 부상자는 없습니다. 뭐 안영규 선수가 갈비뼈를 다쳐서 뭐 이제 출국했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사실 갈비뼈라기보다는 그쪽 인근의 타박상이어서 경기에도 출전할 수 있었고 이날 경기에도 무리 없이 나설 수 있을 것 같아서 스쿼드 상태는 큰 문제는 없다. 아마 멘탈 회복이 더 좀 시급한 문제일 것으로 좀 보입니다. 주요 전적 여기서도 좀 지켜볼 요인이 있습니다. 광주가 작년에 2승 1패로 우위를 점했는데 그 1패를 누구한테 당했냐 하면 김판공 감독에게 부임한 이후에 첫 경기에서 이제 김판공 감독이 이기면서 광주전 4연패를 끊어냈어요. 그리고 코리아컵 준결승에서도 광주를 상대로 합산 스코어로 이기면서 맞아요. 결승까지 진출했었죠. 약간 그때 광주 징크스를 넘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판공 감독 입장에서는 뭐 사람들이 이종현 감독 축구가 최고라고 하는데 나는 이제 전임 감독이 못 끊은 징크스를 내가 끊었다. 아마 이런 자신감이 상당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는 또 최근에 울산이 홈에서 지금 3경기 연속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울산이 과연 홈 무승을 끊을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최근 11번 연속 지금 양 팀이 무승부 없이 승부를 가리고 있거든요. 그런 점도 승부에 반영이 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울산 조현우 선수, 광주의 베이스. 조현우 선수 이름이 잘 안 올라왔잖아요 댓글로. 그것만 봐도 최근 흐름은 조현우 선수가 일로빈 때는 상당히 좋지 않았다는 건데 그럼에도 이제 이 부상 회복도 점점 잘 되고 있고 조현우 선수가 골문을 든든히 지켜야 울산도 승점을 딸 수 있어서 일단 조현우 선수 골랐고요. 헤이스 선수는 최근 6경기에서 4골을 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즌 제주에서 넣은 전체 골과 동률이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지금 아사니가 6경기 연속 침묵하고 있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 헤이스 그리고 마무리를 가는 과정에서 좋은 어떤 그 창의적인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헤이스입니다. 이 헤이스 선수의 활약도 헤이스입니다. 헤이스. 불은 아닙니다. 헤이스입니다. 헤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타입니다. 오타. 네. 여러분들 어떻게 예상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승 이례적입니다. 와, 아니 울산이 확실히 지금
팬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울산 홈인데 야, 요거 어렵다. 어떻게 보십니까, 창 기자님?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무승부? 네. 가장 안전한 선택. 네. 이런 경기 울산이 왠지 저도 뭐 최근 흐름 경기를 안 좋고 하는데 광주도 상당히 좀 지쳐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시차도 경기 간격 좀 있다 그래도 그런 점 봤을 때는 울산이 근소하게 좀 이겨서 분위기를 반등하지 않을까. 울산 승리로 네, 골랐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포항과 김천전. 네, 5월 2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립니다. 자, 주목할 포인트 두 가지. 포항은 준익료 언제 터질지라고 했습니다. 포항이 어쨌든 최근에 조르지 선수는 약간 조력자 모드로 해가지고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서 현재 포항의 고민이라고 하면 역시 마무리에 대한 부분이 역시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오베르단 선수가 지난 경기 결승골까지 성공을 시키면서 어쨌든 팀 승리를 이끌었는데 그래도 공격수들이 좀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조르지에 대한 부분은 왼쪽 날개를 통해서 조력자 역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박태하 감독의 해결책을 조금 찾았다면 준익료는 여전히 좀 고민입니다. 예, 사실 준익료 선수가 굉장히 좀 잘해줘야 된다. 굉장히 야심차게 영입을 했고 잘해준다면 포항은 공격력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조금 좋아지긴 했죠. 네, 조금 좋아졌죠. 음. 준익료까지 터져준다면 포항은 훨씬 더 공격적으로 해볼 만한 팀이 됩니다. 지금 어쨌든 포항은 이호재 선수 그다음에 조상혁 선수 이렇게 아주 헤더가 좋고 이런 선수들이 전방에 트윈타워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측면 쪽에서 좀 더 해줘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준익료 선수 언제 터지지라는 부분을 했고요. 김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실점 승리, 실점 패배입니다. 지금 3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최근 3경기는 모두 무실점 경기였어요. 하지만 실점을 내줬던 경기는 모두 패했습니다. 이 5경기 기준으로 이런 부분인데 다시 말해서 현재 김천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갖고 있고 좋은 경기를 하지만 이 약간 밸런스적인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 전역생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흔들릴 수 있는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구상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과도기에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팀의 가장 핵심은 뭐냐? 수비가 지켜준다면 예, 골은 언제든지 넣을 수 있는 팀이다. 김천은 이 워낙 짜임새가 좋아서 미드필드 김봉수, 서민우 선수는 거의 붙박이를 해놓고 뭐 날개랑 지금 위에만 좀 갈아 끼면서 지금 속도를 바꾸는 그런 스타일인데 득점해줄 수 있거든요. 수비가 의외로 박승옥 선수가 생각보다 최근에 흔들리는 장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버텨주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다. 어쨌든 근데 김천은 지난 울산전 승리하면서 창단 첫 울산 승리를 거머쥐었거든요. 그쵸. 분위기를 끌어올릴 만한 요소는 좀 분명히 있습니다. 포항은 완델손, 안재준, 이동희, 강민준 선수가 부상입니다. 강민준 선수는 조금 걸릴 것 같다고요. 진짜? 네, 그래서 장기 부상까지도 이제 염려해 두는 상황이라 어이구. 포항 강민준 선수 상당히 오른쪽에서 잘 입었거든요. 크로스가 되게 좋던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에 신광훈 선수가 복귀를 하게 될지 네. 아니면 어정원 선수가 들어가게 될지는 아마 박태하 감독이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김천은 역시도 부상이 없습니다. 야, 이게 요새 그 상승세 요인 중에 하나예요. 네. 거의 지금 부상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희가 저기 이름 쓴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마 선수단 관리를 되게 신경 쓰는 거고. 저희가 어제 구단에 요청을 해서 얻어낸 정보로는 아직까지는 어제 기준으로는 없었습니다. 네.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자, 지난 시즌 전적은 3승 1무 김천 우위에 있고요. 최근 포항 홈에서 대결했을 때도 2승 2무 김천이 우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이 최근 홈에서는 3연승 달리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키플레이어는 포항은 조르지, 김천은 유강현했습니다. 조르지가 측면에서 좀 흔들어 준다면 포항이 조금 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유강현 선수 최근 득점력 괜찮습니다. 난리 나죠. 네, 그래서 제가 유강현 선수를 꼽았습니다. 또 유강현 선수가 포항에 강했어요. 네. 공격 포인트 3개 있더라고요. 자,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천승 58%, 포항승 22%. 이 원정팀의 승리 예측 비율이 더 높습니다. 저부터 고르면 저는 김천승 하겠습니다. 네, 제가 포항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좀 강한 인상을 좀 받지 못했고 저 정도의 공격력이면 김천이 좀 상대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유광현이라는 확실한 최근에 흐름 좋은 선수가 있는 만큼 힘싸움에서 김천이 조금 앞설 것 같습니다.
저는 포항승 하겠습니다. 포항승. 네, 포항이 홈에서 어쨌든 최근에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음. 포항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경기 대전과 안양전이고요. 이번에 3일로 넘어갑니다. 토요일 오후 4시 30분 대전 월드컵에서 열립니다. 만기자 적중률 좋아. 최근에 좀 떨어졌어. 자, 대전 황새의 김문환 활용법은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강원까지 잡으면서 다시 연승 모드를 탔고요. 지금 2경기 연속 클린 시트에 홈 징크스까지 깨는 그런 아주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황선홍 감독의 가장 큰 고민은 이겁니다. 김문환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지금 원하는 박규현, 안톤, 하창래, 김문환 포백을 만들어 놨거든요. 와, 세다. 네. 그래서 지금 강윤성 선수가 지금 중앙 미드필드로 가고 지난 경기에서 오늘 경기 최고였다라는 극찬까지 받을 정도로 좋은 모습 보이면서 어느 정도 위아래인지 짜졌는데 김문환 선수가 상당히 공격적인 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지금 황선홍 감독은 박규현 선수는 약간 인버티드 형태로 주긴 하는데 김문환 선수를 더 벌려서 윤도영을 안으로 좁혀서 쓸까? 아니면 김문환도 볼을 잘 차거든요. 안으로 좁혀서 같이 더블 인버티드로 갈까?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문환 선수의 활용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사실 대전은 말씀드린 대로 형태는 거의 이제 완성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요 지금 세밀하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문환 선수의 활용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안양은 지금 흐름 보시면 패승입니다. 무승부도 없고 무승부 없어요. 연승도 없고 연패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흐름이 어떻게 이어갈지 상당히 중요한데 안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병 감독이랑 다른 일 때문에 통화를 하다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1로빈까지는 우리가 이전까지 했던 작년에 승격할 때 가장 좋았던 축구 그리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축구를 가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잘 됐고 생각보다 승점을 많이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로빈부터는 상대의 대응도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또 안양 스스로도 이제 승점 쌓는 게 좀 더 버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형태를 조금 바꿀 수도 있어요. 그 고민을 상당히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는 그래서 이 패승은 안양이 지금까지 해왔던 축구가 아직까지 상대한테 완벽히 상성이 맞아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벌어질 수 있어서 무승부도 이제 슬슬 나올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내부적인 분위기 상당히 좋고요. 내부적인 지금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좀 상당히 커서 일단 안양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순민, 마사, 정재희 선수는 못 뜁니다. 정재희 선수는 생각보다 조금 부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분간 출전이 어려울 것 같고 김승대, 임덕근, 이창근 선수 모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근 선수는 사실 훈련은 지금 정상 훈련까지는 아닌데 경기 출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통증이 좀 있어서 지금 이틀 만에 다시 또 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요 다음 경기까지 있어가지고 과연 무리할 것인가 요 부분이 좀 포인트긴 한데 그래도 이창근 선수는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괄호로 넣었습니다. 네. 네. 김승래 선수는 나왔다가 또 어디가 다쳤대요. 네. 근데 훈련은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안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동진, 한가람 선수 부상에 강지훈 선수 괄호를 해놨는데요. 강지훈 선수도 몸 상태가 조금 애매하다고 합니다. 근데 뭐 출전시킬 수도 있고 김정현 선수도 지난 경기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번 경기는 역시 2일 텀으로 경기가 있기 때문에 네. 무리해서 뛰었다가 또 그런 경기까지도 여파가 있을 것 같아서 고민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관리를 해줘야죠. 예, 근데 일단은 대부분 감독님들이 그러면 후반에 넣는 것보다는 전반에 넣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넣었다 빼지. 왜냐하면은 후반에 넣었다가 다시 빼면은 그때는 교체 카드를 한 장 날려버린 셈이 되니까. 네. 그래서 아마 선발도 좀 유력해 보이지 않을까. 김동진 선수는 좀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의미가 없지만 역대 전적입니다. 대전과 안양이 지금까지 만나서 12승 12무 8패로 대전이 우위에 있었다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플레이어는 대전 주민규 안양 못다 두 득점력 좋은 스트라이커들이 이번 경기의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꼽았습니다. 네. 자, 예측 한번 보겠습니다. 대전이 압도적입니다. 네, 저도 대전 승하겠습니다. 대전승. 네, 저도 대전승 하겠습니다. 뭐 당분간은 대전의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경기. 자, 대구 제주전이고요. 5월 3일 오후 4시 30분. 네, 대팍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그 대전과 안양전이 상승세를 탄 팀들의 대결이라면 이 경기는 어떻게 일종의 멸망전 분위기가 조금 납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7연패 구단 역대 지금 최다 연패 동률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패한다면 최다 연패 불명의 기록을 쓰게 돼서 주목할 포인트도
새 사령탑 사원님 전까지는 8연패는 죽어도 안 돼. 이렇게 골랐고요. 지금 뭐 여러 하마평도 오르고 지금 보도도 나오고 대구가 열심히 새 사령탑 찾는 것 같지만 일단 이 경기까지는 네, 기존에 있던 네, 감독 대행 체제로 서동원 감독 대행 체제로 치를 것이 좀 유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대구 같은 경우 지난 라운드에서 쉬었기 때문에 아마 준비할 기간이 좀 있었단 말이죠. 과연 서동원 감독 대행이 어떻게 팀을 좀 바꿔놨는지 사실 전북전에서는 서대행 본인뿐만 아니고 팀 전체가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한번 바꿨는지가 이날 경기에 나올 겁니다. 제주로서도 갈 길이 바쁩니다. 최근에 홈에서는 그래도 승점을 따지만 원정만 가면은 네, 지금 올 시즌 한 1승도 없거든요. 그런 점이 지금 최근 성적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가장 흐름이 좋지 않고 경기를 가장 좋지 않은 편에 속하는 대구를 상대로도 만약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좀 희망이 조금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서 이날 경기를 제주 역시도 지금 벼르고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결장전 현황 보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장성원, 이용래, 김진혁 선수가 지금 컨디션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뭐 이용래, 김진혁 선수는 아주 큰 부상은 좀 아닌 것 같지만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가로에 표시되지 않고 결장전 현황이 없는 세징야 선수 그리고 오승훈 선수는 이제 복귀각을 좀 재고 있습니다. 일단 팀 훈련에 좀 돌입을 했고 높은 확률로 이날 경기에는 출전을 할 수 있어서 일단 오랜만에 결장자 현황에서 뺐고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정훈 선수가 돌아왔다가 살짝 다시 지금 네, 컨디션 문제로 좀 빠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선수가 지금 건강한 상태지만 팀 전체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몇몇 선수는 아예 엔트리에서 제외되는 뭐 지난 라운드에 송주훈 선수, 뭐 김주공 선수 같이 그런 케이스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전적 보시면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2승 1무 1패로 지난 시즌에 근소 우위를 점했고요. 최근 10경기를 봐도 대구가 단 한 번밖에 패하지 않을 정도로 제주 상대로 강한 면모. 특히 홈에서는 제주 상대로 5연승 무패거든요. 네. 최근 제 기억으로도 제주가 대구 원정에서 이긴 기억이 별로 없을 정도로 대구 홈에선 제주 상대로 승점을 많이 땄다. 다만 또 제주 같은 경우에도 원정과 홈 성적이 좀 극명하게 갈리는 팀이다 보니까 그 점도 아마 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살짝 좀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세징야 선수가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더 물러설 데가 없기 때문에 없죠. 네, 세징야 선수가 나온다면 과연 팀 득점, 최근 두 경기 한 골에 그친 팀 득점력이 사라질지를 보고 싶은데 대구가 일단 전반전만 좀 보시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 시즌 전반 득점 비율이 전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10골 중 9골이 지금 후반에 나온 건데 뭐 대부분 그 팀이 그렇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지난 시즌에는 40.5%였거든요. 전반 득점 비율이. 그러니까 5골 중 2골은 적어도 전반에 나왔다. 뭐 대부분 세징야 발끝에서 나오는 뭐 득점 루트가 많았지만 그 전 시즌도 40.4%. 그러니까 대구의 색깔 자체가 뭐 후반에 뭐 몰아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전반에 어느 정도 득점을 할 수 있는 팀이었는데 올 시즌 전반 득점이 안 나온다는 게 상당한 지금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징야가 만약에 이 경기에 전반에 골을 터뜨린다면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도 될 것 같고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유리 조나탄이 일단 지난 시즌에 필드골 맛을 봤기 때문에 유리 조나탄의 뚝배기를 대구 수비진이 조금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예측 여러분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준 선수는 일단 부상은 아닌 걸로 확인이 됩니다. 네. 제주 승리 42%, 무승부. 제주 승리, 제주 무승부 승. 아깝네요. 대구 승보다는 제주 승이 많습니다. 저는 무승부 하겠습니다. 네. 제주가 올 시즌 원정에 승리가 없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재미없는 무승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무승부 쪽으로 생각이 들긴 하는데 대구가 그래도 저는 연패를 끊을 세징야 선수까지 돌아오니까 대구 연패를 끊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구 승하겠습니다. 대팍의 힘 대구 승리 청기자는 골랐습니다. 자, 전설 매치죠. 음. 5월 3일 오후 7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서울과 전북의 경기입니다. 일단 흐름이 좀 갈립니다. 서울은 지금 무승 행진이 4경기째 이어지고 있고요.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연승 흐름을 타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고른 게 주목할 포인트가 포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기동 감독이 처음으로 맞대결하는 거고 김기동 감독 같은 경우도 지금 포획 감독과 처음으로 맞대결해서 두 명장의 어떤 그 지략 대결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못 이기고 있기 때문에 김기동 감독의 지략이 중요한 이유겠죠. 흐름이 안 좋죠. 네, 흐름이 안 좋습니다. 사실 김기동 감독이 뽑은 키플레이어 곳곳에 뭐 모든 선수가 키플레이어가 되겠지만 몇몇 선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승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명 몫을 하던 그런 그렇죠.
네, 선수였기 때문에 정성원이 빠졌을 때 그 자리를 뭐 문선민이나 다른 선수가 메울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또 중앙 미드필더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그런 점 때문에 정성원 선수에 대한 그리움이 최근 몇 경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난 포항전에서 기대를 걸었던 강주혁 선수 같은 경우에도 살짝 기대를 좀 윌리안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그 스텝이 꼬였고요. 그 전 경기에서는 강주혁 선수가 좀 실망스러운 경기를 보였고 과연 이 오른쪽 측면 그리고 중원에 어떻게 좀 에너지 레벨을 늘릴지가 이날 경기의 포인트 같습니다. 근데 서울 입장에서 하필 지금 만나는 타이밍이 상당히 좀 안 좋죠. 서울 입장에선 전북이 그걸 굉장히 좀 잘하는 팀입니다. 측면에서 뭔가를 일으킬 수 있는 전진우가 지금 폼이 굉장히 좋고 중원 활동량, 에너지, 뭐 패스워크 이런 게 거의 최상의 지금 흐름이죠. 지금 강상윤, 김진규, 박진섭 조합이 리그에서 거의 최상의 3미들 체제가 된 만큼 서울로서는 가장 큰 시험대, 가장 어려운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포획 같은 경우에는 뭐 김기동 감독의 축구를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최근에 흐름이 워낙 좋다 보니까 큰 변화는 줄 것 같지 않습니다. 다시 뭐 이영재를 선발로 쓴다거나 이승우를 선발로 쓰기보단 최근에 가장 잘했던 어떤 그 라인업 그대로 나와서 서울과 힘 대 힘으로 아마 겨루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자 현황은 서울 같은 경우는 기성용, 정승원 선수 장기 부상 중이고 지금 윌리안 선수도 좀 힘들어 보입니다. 전북은 뭐 엔트리에 빠진 선수 대부분은 이제 부상은 아니라고 또 보시면 됩니다. 뭐 에르난데스도 훈련하고 있다 그러고 다만 이제 교체 엔트리에 들어갈 틈이 좀 좁다 보니까 워낙 지금 스쿼드 상태가 좋다 보니까 못 들어간 선수 아나스모 선수도 그렇고 뭐 안현범 선수도 그렇고 그런 선수들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요 전적은 지난 시즌에 1승 1무 1패로 팽팽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서울이 2024년 6월에 전북전 무승 징크스를 무려 7년 만에 탈출했다는 건데요. 그때 전북 분위기는 거의 최악으로 치닫았죠. 그 상황과 지금 비교했을 때 1년 만에 전북이 거의 180도 다른 팀이 됐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10경기는 전북이 5승 3무 1패 라고 지금 전북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전북 주목할 점이 최근 원정 3연승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주성도 전주성이지만 원정에서 오히려 성적이 더 좋다는 점도 감안해야 될 부분입니다. 키플레이어는 서울 문선민, 전북 전진우 이제 적에서 동료에서 적으로 된 그런 케이스인데 그렇죠. 네, 지난 포항전 보시면 그래도 문선민이 왜 리그 탑 클래스의 어떤 드리블러인가라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아마 이번 경기에도 좀 많은 출전 시간이 주어질 것 같은데 잘 아는 수비진을 상대로 문선민이 과연 활로를 열어줄지 보고 싶고요. 뭐 전진우는 지금 뭐 어느 팀이 와도 지금 막기 어려운 그런 절정의 기세. 리그 최고의 공격수입니다. 네, 이기 때문에 이번에 잘 아는 진수형이랑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붙게 되는데 김진수까지 뭐 김진수가 전성기에 비해서는 뭐 스피드나 어떤 공격 가담이 떨어졌다 그래도 이 맨투맨 마크 같은 경우에선 여전히 최고거든요. 전진우로서도 좀 큰 시험대가 될 것 같아서 전북의 키플레이어는 전진우로 골랐습니다. 강상인, 황도윤도 기대됩니다. 아 그렇죠. 네, 어린 미드필더들의 플레이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예측해 보겠습니다. 설마 문선민이 그래도 골 넣고 관제탑 하겠어요? 문선민이라면 아니야. 그래도 자 전북승 62%, 서울승 25%. 최근 흐름에 따라서 전북이 우위를 점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습니다. 자 전북승. 네. 저는 어쨌든 전북이 서울에 강했고 네. 최근 흐름도 좋습니다. 최근 제가 전북 승했으니까 그래도 둘 다 틀리면 안 되니까 저는 그 서울 승보다는 무승부 가능성을 좀 보겠습니다. 무승부를 골랐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강원과 수원 FC전을 보겠습니다. 5월 3일 오후 7시 춘천 송암에서 열립니다. 강원은 오른쪽이 무너졌다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일단은 김경민 선수가 지난 대전전에서 퇴장을 당했죠. 네. 오른쪽 윙어로서 어쨌든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였는데 굉장히 좀 아쉬운 태클로 퇴장을 당하면서 일단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가 빠졌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뒤를 받쳐주던 이유현 선수, 강준혁 선수의 몸 상태도 정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와 오른쪽 어떻게? 그러니까 이유현 선수 같은 경우는 그날 보셔서 아시겠지만 코를 이만큼 부었잖아요. 네. 그래서 코가 여전히 많이 부어 있어서 정상 컨디션이 아니고 강준혁 선수도 몸 상태가 썩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 빠질 경우에는 사실 오른쪽 날개는 뭐 김민준 선수가 해주면 되겠지만 풀백 자원이 없는 그런 아주 상황이 되는데
강원이 최근에 어쨌든 베스트 11을 거의 고정시키면서 지난 경기 앞서 두 경기 광주전, 울산전, 대전전 비교하면은 세 경기에서 딱 한 명만 바뀌었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베스트 11이 꽉 짜여져 있던 상황이라 이 오른쪽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 자리를 어떻게 메울 것이냐. 예, 그 부분이 아마 정경호 감독의 이번 경기를 앞두고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수원 FC는 제가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경기에서 사실 전북전도 수원 FC가 잘했거든요. 잘했죠. 그리고 앞선 경기들에서도 그렇고 패배하기는 했지만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수원 FC 내부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면 확실히 베테랑 부재가 좀 크다. 특히 수비 쪽에서는 이지서 선수가 최근에 약간 좀 아쉬운 모습 보이거든요. 그 전까지 이지서 선수가 거의 회춘했다는, 물론 나이가 어린 선수긴 하지만 제2의 전성기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좋은 모습 보였는데 사실 이용 선수가 주변에서 좀 이끌어줬던 게 좀 컸었거든요. 근데 이용 선수가 좀 장기 부상에 시달리면서 이 부분 좀 아쉽고 또 미드필드에서 좀 윤빛가람 선수가 빠졌단 말이에요. 사실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는 후반전에 동점골을 넣고 원래대로라면 템포를 죽이고 무승부 승점 1점이라도 얻는 축구를 하는 게 맞아요. 예, 근데 이게 덤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에 있는 선수들은 다 외국인 선수예요. 뭐냐, 의사소통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기존에 하던 대로 하고 이게 그때 이제 야 이거 눌러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게 윤빛가람 선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전체적으로 좀 아쉬웠는데 수원 FC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경기력 자체는 썩 나쁘지 않았거든요. 계속해서 이런 이 세밀한 차이, 작은 차이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이번 경기에서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강원은 뭐 김경민 선수 퇴장, 강윤구 선수 계속해서 좀 장기 부상이고요. 이유현, 강준혁 선수 좀 애매하다고 말씀드렸고 손 FC는 이용, 윤빛가람, 조준현 선수가 이번 경기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즌 2승 1무 1패로 강원이 우위에 있었고요. 최근 10번의 맞대결 4승 2무 4패로 팽팽했습니다. 접전이네요. 최근 강원 홈 맞대결은 3승 2무 2패로 수원 FC가 근소하게 우위에 있었다. 난리 났네, 두 팀. 네, 이게 굉장히 팽팽한 승부가 예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키플레이어는 강원 이상원, 수원 FC 안데르선 뽑았습니다. 이상원 선수 지난 경기 선발 명단에서 제외가 될 정도로 지금 정경호 감독이 부활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역시 강원 이상원 선수가 터져줘야 됩니다. 지금 마무리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원이고요. 수원 FC는 안데르선 선수. 사실 뭐 경기력 좋지만 최근에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수원 FC 역시 안데르선이 터져줘야 되기 때문에 두 선수를 꼽았습니다. 야, 또 안데르선이 강원전에 상당히 강했어요. 그렇죠. 네. 경기력 두 팀 다 뭐 나쁘진 않고 근데 강원 홈빨이 있거든요. 강원은 늘 이거 어렵네. 나 이거 무승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수원 FC로 하겠습니다. 네, 이게 공격 옵션이 조금 더 많아갖고 조금 더 우위를 점할 것 같습니다. 네, 공격 쪽에서. 오늘 제가 너무 적었는데 저는 무승부 하겠습니다. 무승부. 네. 자, 장 기자는 무승부, 저는 수원 FC 승까지 골라서 6경기 다 예측을 다 해봤습니다.